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이제 그 뉴스에 나온 그러니까 중요한 그 도표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샘러시라는 곳에서 조사하는 그 온라인 접속 그 순위를 매기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PC하고 모바일 합쳐서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그 누적 방문자 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가 부동의 1위죠. 3,720억 명이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 올해 4월에만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속한 사이트가 이 정도니까요, 숫자가. 그리고 2위는 구글이 667억 만 명이 접속을 했고, 네이버가 421억 명, DC인사이드가 234억, 나무위키가 177억, 뭐 히토미가 있고, 다음은 저 밑에 76억, 거의 뭐 존재가 없죠. 이건 뭐 쿠팡보다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다음 물론 티스토리랑 합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티스토리를 이제 다음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티스토리는 이제 95억 명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 다음하고 티스토리 합쳐도 한 뭐 네이버에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근데 이 네이버가 구글에 밀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광고비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네이버인데, 사실 네이버보다 이 구글에 대한 방문자 수가 더 많다는 게 광고비 측정에 있어서 네이버는 낮아지고 그 유튜브나 구글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 거죠. 이거는 온라인 광고를 주는 쪽에서 이 방문자 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플랫폼별 검색 광고 평균 유입률을 보면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줄어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즉, 이 카카오는 이게 다음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다음과 그 포털이죠. 그리고 이제 티스토리, 이 두 개가 이제 카카오 건데요. 이게 양쪽 다 방문자 수가 줄고 있어요. 평균 검색 그 광고에서 유입률이. 그 대신 이제 구글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검색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점점 확대해 가고 있고,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글에 대한 그 구글 이용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해외에 나갈 때는 구글 지도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또 이 구글 지도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지 네이버나 다음 지도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게 2020년 기준이지만 이 매출 이게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네이버나 그 카카오가 물론 지금도 잘 나가고는 있지만, 이 네이버와 카카오 그 양쪽 매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카카오가 후발주자지만 쫓아가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22%하고 10%로 거의 반토막 이상, 그러니까 더블 이상 차이 나고 있죠. 그만큼 카카오는 아직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이 네이버는 이 온라인 광고 쪽에 대한 그 확고한 그 고객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대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쪽 주요 사업을 보면 금융, 커머스, 모빌리티, 뭐 웹툰, 웹소설 모든 부분에서 다 경쟁 관계에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간의 경쟁 구도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앞에서 봤던 이 구글과 유튜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3,720억 명의 접속자가 있었다는 것은 유튜브라는 게 동영상 광고 쪽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광고의 크기도 그렇고 광고에 대한 광고주들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네이버나 다음은 점점 잊혀지고 있고 이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온라인 광고가 가장 핵심인데 네이버도 이 시장에서 밀리게 되면 결국 네이버는 캐시카우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 그 네이버와 카카오의 포털 부분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그래도 그 꾸준히 조금씩 야금야금 늘긴 했고, 다음은 그 카카오죠. 다음은 계속 줄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 결국은 이 카카오는 이 카카오에서 분리를 해서 별도 법인을 해서 아예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고, 이제는 다음이라는 포털이 카카오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네이버는 그나마도 이제 온라인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이 상태였지만 이 네이버 같은 이 온라인 업체들은 말 그대로 성장주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이라는 그 말을 하기에는 지금 꾸준히 한 6천억대 매출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네이버와 카카오 사업 영역 확장을 보게 되면 뭐 광고형 플랫폼이나 뭐 금융 서비스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네, 판매형 플랫폼 쪽도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광고를 확장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다 구글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그 사업 영역의 확장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아까 앞에서 봤듯이 점점 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구글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즉 네이버나 다음은 이 포털로서의 기능을 점점 뭐 고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양쪽 다 서로 살겠다고, 카카오는 말 그대로 카카오라는 메신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이 톡 채널에다 광고를 짓거나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이 생성형 AI 챗봇이는 그 서치 GPT를 출시하는 등에서 이 구글이나 또 마이크로 빙이 또 채택했던 이 오픈 AI처럼 이런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넓혀 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포시마크라는 중고품 거래 온라인 사이트, 미국 업체를 이제 패션 업체인데 이걸 아예 구매를 해서 이 업체를 통해서 이 중고품 유통에 뛰어들어서 경기 침체에 이 중고품 유통이 호황일 거를 그러니까 예상하고 이쪽에 대규모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에서 뭐 패션 C2C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하든 뭐하든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국내 시장에서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인데요. 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 구글에게 밀리고 있다는 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 갖고 있는 다음이라는 포털도 그렇고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하고 이 카카오도 작년 1년 동안 내내 주가가 흘러내렸고요. 네이버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랬다가 올 연초에 좀 반등 다운 반등이 좀 나와주나 했더니 역시나 밀려버리는 모습이 있죠. 이 모습은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 갖고 있는 위상이 예전만 못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온라인 광고에서 밀린다는 소리가 됐죠. 즉 구글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우리 온라인 시장에 침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적정 주가 한 22,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음을 분리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음에 대한 이 뭐랄까요, 다음 포털에 의한 발목 잡기가 좀 줄어들면서 카카오가 온전하게 주가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 범위를 떨어뜨려 내가려는 겁니다. 다음 포털을.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네이버가 작년 실적, 그러니까 올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한 29만 원 정도로 평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인 건 맞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구글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없을 때 얘기고, 구글이 특히 유튜브라는 동영상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 광고 시장에, 온라인 광고 시장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런 동영상 광고 쪽에 동영상 포털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아예 존재감이 없죠. 네이버 TV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카카오 TV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영상 쪽은 유튜브라고 아예 그냥 고유명사처럼 박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유튜브 시청을 더 늘리고 있고, 이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또 소비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 유튜브 쪽에, 그러니까 동영상 쪽에 전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서 말 그대로 이제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항상 네이버나 이 카카오 같은 기술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성장성이 없는 이런 기술 기업들은 이미 투자 가치로서의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작년부터 해서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는 건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그 예전에 그 수익성 있던 그 사업을 답습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글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금융 쪽이나 다른 서비스들을 기존에 갖고 있던 온라인 쪽에서의 파워를 갖고 확장해내지 않으면, 즉 캐시카우를 거기서 개발해내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하지 못하죠.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다시 오르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